기원전 53년 크라수스 사망 이후 삼두는 붕괴되었다. 기원전 50년 12월 2일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에게 로마의 군사지도권을 맡긴다.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정예병 제13군단을 이끌고 기원전 49년 1월 12일 루비콘 강을 건넌다.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 개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넌 카이사르는 리미니에 입성한다. 이후 쿠리오에게 3개 대대를 주어 페사로, 파노, 안코나를, 안토니우스에게 5개 대대를 주어 아레초를 함락한다. 카이사르는 카시아가도, 플라미니아가도를 장악한다. 카이사르가 남하하자 수도에 있던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당황했다. 로마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아 병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 의원들은 1월 17일 2개 군단이 주둔하는 카푸아로 떠난다.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는 로마로 가기보다는 폼페이우스를 쫓기로 결정한다. 카이사르는 1월 20일 구비오, 2월 3일 오시모로 가서 폼페이우스의 근거지를 파괴한다. 이후 페르모에서 12군단과 합류한 카이사르는 아스콜리, 피체노를 거쳐 2월 15일 코르피니오에 도착한다. 코르피니오에는 폼페이우스파 에노발부스가 33개 대대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폼페이우스가 루체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협공을 제안한다. 카이사르에게는 32개의 대대가 있었다. 폼페이우스는 에노발부스와 협공을 거부하고 코르피니오에서 철수를 요구한다. 이 소식을 들은 에노발부스의 부하들은 그를 사로잡고 카이사르에게 항복한다. 코르피니오가 함락된 이후에도 폼페이우스의 도주는 멈추지 않았다. 카이사르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3월 4일 브린디시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폼페이우스와 원로원파, 그들을 따른 50개 대대는 이탈리아를 떠난다. 3월 19일 카이사르는 로마로 향한다. 내전의 조기 종결은 실패로 돌아갔다. 로마에는 동맹시, 술라와 마리우스 등 많은 내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내부의 전쟁이었던 이전과 다르게 이 대결은 로마의 동맹국들을 적극 활용한 전쟁이 되었다. 갈리아와 본국 이탈리아의 파트로네스인 카이사르, 히스파니아, 아프리카 등 지중해 일대의 파트로네스인 폼페이우스, 기원전 서양의 세계대전인 셈이다. 이탈리아 밖으로 눈을 돌리면 유리한 쪽은 폼페이우스였다. 전쟁은 경제력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북이탈리아, 그리고 남프랑스의 경제력은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 정도, 폼페이우스의 소아시아, 시리아, 팔렌스타인, 이집트는 2억 4천만 세스테르티우스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을 전부 동원하면 이탈리아 본국을 포위하여 카이사르에게 다중전선을 강요할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월 1일 로마에서 원로원 회의를 열었다. 쿠리오를 아프리카로 보냈고 법무관 레피두스에게 국정을 맡긴 후 호민관 안토니우스를 장군으로 임명한다. 또한 그의 동생 가이우스 안토니우스와 돌라벨라에게 20개 대대를 맡겨 아드리아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일을 맡겼다. 이후 갈리아 트란살피나 속주에 있는 6개 군단을 히스파니아로 보낸다.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 속주의 주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로시우스법을 제출한다. 로마 본국은 오늘날 이탈리아와 같은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4월 7일 카이사르는 히스파니아로 떠난다. 그는 마르세유 공격에 3개 군단을 남기고 3개 군단과 기병 900기를 이끌고 메리다에서 파비우스의 3개 군단과 합류한다. 당시 히스파니아의 폼페이우스파는 아프라니우스와 페트레이우스가 이끄는 5개 군단과 현지인 48,000, 총 78,000 보병과 기병 5,000명이었고 레리다의 카이사르군은 6개 군단과 기병 3,000명이 있었다. 카이사르군은 다리 공사를 시작했으나 강물이 불어나 진영을 덮치며 사기는 최악이 되었다. 카이사르는 다리를 다시 놓는 대신 운하를 파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진영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 9만 병력의 식량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자 현지 병력이 탈주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카이사르군은 세그레 강을 건너고 적군을 에브로강까지 추격한다. 이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군의 보급을 방해하며 계속해서 추격한다. 결국 기원전 49년 8월 2일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파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후 9월 17일 그는 에스파냐 남쪽 끝 카디스, 9월 25일 타라고나에 입성한다. 이렇게 카이사르는 에스파냐의 폼페이우스 세력을 해체한다. 이후 그는 로마로 돌아가며 10월 25일 마르세유를 함락한다. 한편 시칠리아에서 북아프리카로 떠난 쿠리오는
12개 군단과 기병 500을 이끌고 기원전 49년 8월 11일 북아프리카에 상륙한다. 이틀 뒤 그는 무타카에 진을 쳤다. 그런데 그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 코르넬리우스 진지로 이동하였으나 8월 20일 폼페이우스의 요청에 의해 출발한 누미디아 2000기병과 코끼리 떼의 바그다라 강에서 살해당한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었는데 그가 아드리아해의 재해권 확보를 위해 보낸 가이우스 안토니우스와 돌라벨라는 폼페이우스의 장수 리보에게 2개 군단과 함께 사망했다. 12월 2일 이탈리아에 돌아온 카이사르는 독재권에 취임했다. 그는 먼저 로마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6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현금 소유를 금지하였다. 이후 새 화폐를 발행하였는데 그의 초상화를 금화와 은하에 새겨 선전하였다. 이는 이후 로마 황제들의 정치적 수단이 된다. 이후 12월 13일 그는 브린디시로 떠난다. 브린디시에는 중무장 보병 12개 군단과 1400명의 기병이 집결해 있었다. 당시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1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9개 군단 5만 4천 명 이외에도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2개 군단을 합쳐 11개 군단 6만 6천 명, 시리아 공병 3천, 투석병 1200에 오리엔트 기병 7천을 준비했다. 카이사르의 군단은 평균 2,500인 반면 폼페이우스의 군단은 6,000명이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대부분의 병력은 얼마 전까지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의 정예병이었으나 폼페이우스의 정예병은 이탈리아의 2개 군단과 오리엔트 지역의 동부 수비군뿐이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지니고 있었고 원로원과 전직 집정관과 함께했기에 정식 정부를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동방에서 풍부한 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원전 49년 12월 22일 카이사르는 브린디시에 도착했다. 그는 겨울철임을 이용하여 15,000명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파라사 해안에 상륙한다. 도착한 카이사르는 즉시 오리쿰과 아폴로니아를 공격한다. 소식을 들은 폼페이우스는 테살리아의 병력을 이끌고 디라키움에 도착한다. 그러나 9개 군단을 전부 도시 안에 대기시킬 수 없던 폼페이우스는 압수스강 남쪽에 진지를 구축한다. 둘의 대치가 시작된다. 이후 브린디시에 있는 안토니우스가 10,000명과 기병 800기를 이끌고 3월 말에 출발한다. 안토니우스는 출발하자마자 폼페이우스의 함선에 쫓기지만 지중해의 바람이 자주 바뀌는 덕분에 딘페움에 상륙해 리수스를 점령한다. 이후 안토니우스는 재빨리 움직인 카이사르와 합류한다. 폼페이우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 해상병력을 통해 카이사르의 이탈리아 지원을 전부 끊는다. 이후 그는 디라키움에 틀어박혀 소모전을 펼친다. 이에 카이사르는 어쩔 수 없이 공세를 펼친다. 그는 기병을 3부대로 나눈다. 롱기누스의 1개 군단은 테살리아, 사비누스의 5개 대대는 아이톨리아, 도미티우스의 2개 군단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본인이 6.5개 군단을 이끌고 디라키움을 공격한다. 카이사르는 4월 15일 포위망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폼페이우스 또한 방어진 공사를 시작한다. 폼페이우스의 방어선은 22km, 보르는 22개였고 카이사르는 25.5km, 16개의 보르를 완성했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제해권을 가지고 있었고 카이사르 측의 군량이 먼저 떨어진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진영에서는 말먹이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기병 전력을 활용해야 하는 폼페이우스가 돌격을 시작한다. 폼페이우스는 6월 25일 포위망의 6구역을 동시에 공격한다. 이 1차 공격은 카이사르 측이 막아낸다. 그러나 폼페이우스 측의 카이사르의 탈영병이 정보를 제공한다. 남쪽 끝에 포위망이 약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폼페이우스는 2차 공격에 6개 군단을 대거 투입한다. 더해서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한 상륙작전 또한 펼치는데 간단하게 성공하고 카이사르군은 추격을 피해 후퇴하여 테살리아 북쪽 아이기니움에서 도미티우스와 합류한다. 이후 곤피스, 메트로폴리스를 거쳐 7월 29일 파르살루스 평원에 도착한다. 폼페이우스 또한 라리사에서 메텔라스 스키피오와 합류하여 파르살루스 평원에 도착한다. 당시 폼페이우스 진영은 11개 군단, 중보병 45,000, 경보병 2,000, 기병 7,000 총 54,000, 카이사르 진영은 8개 군단 중보병 22,000, 기병 1,000, 총 23,000이었다. 기원전 48년 8월 9일 로마의 운명을 건 파르살루스 회전이 펼쳐졌다. 카이사르는 열악한 병사 환경에도 이를 쪼개어 별동대를 여럿 운용하였고
적 기병을 무력화하여 폼페이우스군을 포위하여 물리친다. 원로원의 병사들은 허세만 가득했고 경험이 부족해 도움이 되지 못했고 카이사르의 병사들과 실전 경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파르살루스 회전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났다. 폼페이우스는 라리사를 거쳐 배를 타고 동쪽으로 도망쳤다. 파르살루스에서 승리한 카이사르는 기원전 47년 독재관에 취임하고 부독재관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임명한다. 이후 그는 육군단만 데리고 폼페이우스를 추격한다. 폼페이우스는 에게해를 통해 마케도니아의 안티폴리스, 레스보스 섬을 거쳐 로도스 섬으로 도망친다. 가이사르는 동방의 폼페이우스 세력인 아시아로 떠나 시리아, 길리키아, 키프로스 지역을 장악한다. 이후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달아난다. 15세의 어린 이집트의 왕은 폼페이우스를 환영했으나 그의 측근들은 그러지 않았다. 기원전 48년 9월 28일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살해당한다. 나흘 후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했다. 그는 폼페이우스의 유고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기원전 60년 시작한 삼두 정치는 이렇게 카이사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